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서 남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 어제 공개됐죠. 저희가 어제 방송 말미에 이제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요. 20살 여성 김소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씨는 최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40점 만점 가운데서 25점을 기록을 해서 사이코패스로 판명이 됐고요. 여기에 범행 이후에 보인 기이한 행적, 그리고 과거의 절도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들에게 약물을 복용하게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사실도 뉴스원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김소영이 신상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요. 다만 이 검찰이 신상 공개에 앞서 이 소송 제기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어제 오전 기준 김 씨가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소영의 신상 공개와 함께 과거 행적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청소년센터에 다닐 때 여러 차례 절도 사건에 휘말렸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김소영은 과거 수차례 절도 행각으로 말썽을 일으켰다는 옛 지인들의 증언이 나온 건데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김 씨와 2024년 청소년센터를 함께 다녔던 지인 A 씨는 이 김소영에게 지갑과 무선 이어폰을 도둑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 지인 A 씨가 센터 CCTV로 분실 상황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김소영이 CCTV가 고장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인 A 씨가 선생님이 고장 안 났다고 했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곧바로 자신의 절도 사실을 이 김소영이 인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후 A 씨는 지갑을 돌려받았지만 무선 이어폰의 경우 빈 껍데기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김 씨 소행으로 추정되는 절도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인들이 화장품을 잃어버리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다른 지인은 김 씨가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 씨는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고요. 범행이 들통난 뒤에는 절도 사실을 아는 지인들과 연락을 모두 끊고 SNS 계정도 삭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송치 결정서에 김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급 맛집 방문이나 호텔 이용, 배달 음식 주문 등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저희 방송에서요, 이 김 씨가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는 그 범행을 저지른 뒤에 이 모텔에서,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바로 그 현장입니다. 모텔 방으로 치킨집 메뉴 22개, 무려 13만 원어치를, 그것도 피해자, 그러니까 자신이 살해한 사람의 카드로 주문했다는 내용 전해드렸었죠. 이처럼 범행 이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적을 한 것을 두고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소영 씨는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이 사건이 벌어진 모텔 객실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해 치킨 등 무려 22개의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이후 배달된 음식을 챙겨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두 번째 피해자의 친형은 이 엄벌 탄원서를 통해 이미 죽어있는 동생의 카드로 결제한 치킨을 들고 가는 행동이 같은 하늘 아래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현실감조차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일부 연쇄살인범의 경우 피해자의 옷이나 물건을 특정 장소에 전시해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김 씨의 행동 역시 이 사이코패스의 소유와 통제 욕구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윤선 순천향대 이 경찰 행정학과 교수는요, 서울신문에 이번 사건의 핵심을 범죄의 학습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소영이 처음 남성에게 약물을 투약한 것은 약물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고, 이후 노래방에서 이 30대 남성에게 약물 양을 2배로 늘리면서 또 AI 등을 통해서 치사량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이 범행을 보완해 나갔다는 겁니다. 또 이 김 씨의 과거 행적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이 중고교 시절 나타났던 도벽이
물건에 대한 통제였다며 여기서 말하는 통제라는 것은 이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일컫는데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이후에 약물을 이용해서 타인의 생사를 결정짓는 이 생명에 대한 통제로 비틀려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결국 김 씨가 이 사회로부터 수동적으로 밀려났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전지전능한 우월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여성의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추정컨대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인간 생명에 대한 통제를 한 것이죠.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제에 대한 우월감, 또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전지전능한, 적어도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각에선 김소영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 김 씨가 과거 이 소년 전과 그리고 또 반복 절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가 살아왔던 환경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 수준이나 또 심리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